어쨌든 섬이라는 공간이 외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목을 섬에선 바람도 보시다 했을 때, 바람은 외부에서 불어오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외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던 것이 생각해보면 그 외세 자체도 우리 벗으로 수용해야겠다. 그런 부분이 그래야 어떤 섬이 생존 조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전에는 예를 들면 제주 어떤 사회를 역사적으로 보면은 고려 시대 몽골의 침입, 조선 시대 그 밀란들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든가 신축 항쟁, 4.3, 최근의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 관광지로서 개발에만 주력하는 환경을 파괴하면서 이런 외침에서 저 부분들이 다시는 우리 속에서 용해시켜내지 않으면은 생존이 어렵겠구나. 이런 차원에서 시적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번 시집에서는. 그래서 특히 이 시집에 담긴 걸 보면 아시겠지만은 제주어와 표준어, 분단과 통일, 이거는 4.3을 얘기하는 거죠. 또 이념과 생존, 또 섬과 바람, 이런 것들을 저는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이 불편한 동거를 할 수밖에 없는 섬의 숙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그려내고 싶었던 시집이 아닌가 얘기해집니다. 예. 오늘 참 덥네요. 요 흐르기 온팡바띠가 그네 검질 매전한 붉은 검질은 동경매고 좀진 건물은 그너불멍 막 고생했으게 이게 제가 제주 말로 해봤어요. 참 듣기 힘겹잖아요. 저는 제주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제주어라는 말을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제주 말이 맞지 제주 언어였을까? 제주 그 언어로 정착되지 않았을 때 제주 사람들이 소통하면서 내려왔던 제주 말, 이것을 시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은 학자들은 제주어 표준을 만들어요. 요런 때는 아래아를 써야 되는데 왜 안 썼느냐라는 식의 표준을 이게 제주 사람들한테는 제주어가 사라지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쓰는 제주 말이 자칫 잘못 쓰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표준어가 들어오고 그거에 그 말에 순응하다 보니까 제주말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을 좀 살리고 싶어요. 살리는데 어려움은 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주어라는 게 되게 힘겨워해요. 힘겹지 말아야 했을 건데 언어라는 게. 그래서 저라도 이 제주어를 하나의 재료로 시를 써보자라고 해서 좀 천착하고 있는 편이죠. 제가 쓰는 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지 저도 몰라요. 언어학자들은 이거 뭐 언어를 다루는 시인이 왜 이렇게 틀리게 쓰고 있지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제주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같은 만약
생선이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제주어라는 게 되게 힘겹지만은 살려내는 작업. 지금 소멸위기 이제 유네스코에선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했는 상태인데 힘겹지만은 한번 해볼랍니다. 그 제주의 자연 환경은 또 육지부하고 틀린 독특한 면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 기후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또 이 화산섬이다 보니까 이 현무암이 많은데 왜 육지 사람들이 그래요? 이 현무암에 왜 구멍이 숭숭 나 있지?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한이 많은 섬이어서 한숨을 너무 많이 쉬다 보니까 구멍이 뚫렸다. 왜 돌이 검해요? 하면은 너무 많은 아픔과 피를 흘려서 그게 스며서 그런 색깔을 띠는 거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지만은 그런 거잖아요. 저는 논뚝기를 봐본 적도 없고 그런 거 있잖아. 논뚝기를 머리에 참을 이고 오는 어머니 모습 이런 것들이 그려질 때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 논뚝길에는 키 큰 미루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그 뭐 강물이 흐르고 여기는 그런 풍경이 없잖아요. 그럼 모르죠. 기차도 쭉 오는데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가 있게 보이잖아요. 저는 진짜 꼬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제주도에 다람쥐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저는 봐본 적이 없는데 마치 토끼만큼 큰 줄 알았어요. 그렇게 교과서에 그렇게 그려지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저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뭐 풀 한 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한 번 더 다가가 보고 뜯어서 먹어보고 하면서 그런 내를 키워준 자양분이 됐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랑해야죠. 이건 뭐 다른 걸 배척하는 게 아니고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내는 입장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든 이 4.3을 겪었던 이 땅에서 태어났고 제가 자라면서 4.3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착 분위기가 내려앉는 침체된 분위기.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안은 아닌데 다른 친척 집안에 희생자가 10명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그 윗어른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 어린 아이들만 남은 거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했겠어요? 그 한은 말할 수 없었는데 거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제사 명절을 같이 하니까 명절 때 보면은 제상에 제그릇이 많아요. 쭉. 그 제상을 차리려면은 방이 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집안은 가난하니까 큰 방을 빌질 못할 거잖아요. 남이 집살이를 하는데 그런 데서 느끼는 도대체 저게 뭐지? 그리고 저는 뭐 학생 때도 그런 제사 명절 때 집사를 해요. 집사를 하면은 이렇게 술잔 재관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드리고 상에 올리고 허리가 아픈 거예요. 도대체 뭐가 나의 허리를 아프게 하지? 어른들은 제대로 얘기 안 해주고 교과서도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학에
갔는데 어떤 글 쓰는 거하고는 달리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어요. 근데 왠지 글을 쓰고 싶은 거예요. 글을 쓰고 싶어서 이 현기영 선생님이 같은 동네예요. 그분이 쓴 수인삼촌이라는 글을 보면서 이렇게 써도 글이 되는구나. 글이 되지만은 사삼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잡지사 기자 생활을 합니다. 그 잡지사에 들어가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사삼을 취재하게 해달라. 그러고 들어갔는데 그 취재 한 5년 정도 그렇게 잡지사 기자로 일을 한 거죠. 19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생깁니다. 지방자치제. 지방의회가 생기면서 지방의회에서는 4.3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일해달라 한 거죠. 이 시기만 해도 4.3에 대해서는 진짜 제주사, 물론 일부 언론에서 4.3은 말란다라는 연재도 하고 있었지만은 지방의회에서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공식기관에서는 처음이잖아요. 희생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 곳곳을 다니면서 희생자를 조사해내는 거예요. 물론 저 혼자만이 아니고 조사위원을 이렇게 둬가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충격적인 부분들이 인원수가 그 시기에 한 12,000명 정도 조사를 해냅니다.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고 기사 쓰는 사람은 기사 쓰고 사정 관련 단체가 생겨나서 진상규명하라 이런 분위기. 또 드라마로도 나오고 이런 과정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4.3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한 거죠. 하면서 어쨌든 4.3에 대해서 천착을 하면서 제가 4.3만을 다룬 시집 그의 겨울은 춥기도 하였네 2010년도에 이렇게 시집도 낸 적이 있고 또 제가 활동하는 제주작가회의라는 데서도 매 문학기에 시화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직까지 오게 된 거죠. 그게 어찌 보면은 내 젊은 날의 4.3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보고자 한 30여 년, 40년 가까이 흘러온 세월입니다. 저 기억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라고 기억이 되는데 교내 100일장이 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동시라는 걸 써서 이렇게 냈더니 무슨 상을 받았어요. 큰 상은 아니고 교내 그런 어린 아이들한테 칭찬해 주면은 좋아하는 거 있잖아. 그런 게 계기가 돼가지고 마치 내가 글을 잘 쓰는가. 그래서 글 쓰는 그런 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저희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그 어린이 잡지 새소년이나 어깨동무 그런 데 보면 문예동산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 그걸 어디서 보다가 찢어서 봐보라고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좋아하지 않았나. 어찌 보면은 동시 쪽보다는 좀 산문 쪽에 고등학교 때까지는 좋아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 좀 시 쪽으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물론 대학에 들어가서는 문학 동인도 결성하고
서클도 그쪽으로 활동하고, 또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문화운동단체죠. 제주문화운동협의회라는 것을 결성해서 거기서 청년문화회, 그래요. 뭐 전국적으로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지만은 80년대 50 정권 하에서는 각 지역에 어떤 큰 단체라기보다는 소규모 동인들이 활동을 해요. 제주도에서 여러 개 활동하다가 87년 6월 항쟁 이후에는 이렇게 고립분산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의 어떤 운동단체를 만들자 해서 청년문학회라는 그런 것을 결성해서 활동하죠. 이런 것들이 또 그 94년도에 민예총으로 이어지고 98년도에 제주작가회의 이렇게 이어진 과정입니다. 제주 문화예술운동사를 잠깐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92년도에 첫 시집 생말타기라는 첫 시집을 내면서 어쨌든 저 문단에 얼굴을 내민 격이 된 겁니다. 지금 여기가 문학관이에요. 문학관에 상설 전시관에 가보시면은 느낄 수도 있는데, 제주는 18,000 신들의 고향이잖아요. 18,000 신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신화가 풍성하잖아. 문학의 원류가 신화잖아요. 글로 기록되지 않는 신화 속,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신화나 전설, 그게 풍부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겠죠. 또 제주도는 유배지였잖아요. 조선시대 유배인들이 남긴 글들이 있을 거잖아요. 또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해양 문학이 발달했겠고, 어디 밖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표류 문학이 발달했겠죠. 이런 부분들. 또 우리나라 독특한 게 6.25 문학이 있고 4.19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는 6.25 문학이 있는 게 아니고 6.25 때 피난민들이 제주도에서 와서 살았던 피난인 문학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색다르잖아요. 이게 제주 문학의 특질이 아닌가. 그 이외에도 특히 뭐 사산 문학은 너무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수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찬찬히 적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제주 문학이 가지고 있는 특질, 이런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작품을 쓰더라도 영합하지 않겠다라는 꼿꼿함입니다. 꺾이지 않고 휘어지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길을 꼿꼿이 하게 가고 싶다는 저 개인적인 다짐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자기 검열에 빠질 때가 너무 많잖아요. 사삼을 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점도 있었어요. 외부적인 간섭 이런 거죠. 그런 거에서도 어쨌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지내왔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사람하고 얘기한, 우리 자존심을 지키는 값이 얼마일까? 금전적 가치로 따진다면 그런 얘기도 한 바 있습니다만은, 딴 게 아니고 앞으로 저는 사삼이라는 시가 짤막짤막하게 이어지면 막 조각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시로 하나 기획하고 있는 게 있고요.
또 제주어만을 가진 시집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뭐 욕심은 많아요. 산문집도 하고 싶고 동화도 쓰고 싶고 동시도 쓰고 싶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적어도 지금 뭐 환갑이 나이인데 70 이전에 어떻게 이뤄내려면 부지런히 해야겠죠.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흥룡만리. 일러준 대로 불어주지 않았다 바람은. 이래착 저래착 저들도 밤새 뒤척였으리라. 그래놓고도 고스란히 지나치지 않았다 바람은. 숭숭 뚫린 돌담을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설령 그렇더라도 바람아 이 몹쓸 녀석아, 돌담이 바람에게 욕하지 않았다. 다만 아귀가 맞지 않아 공글락거리면 몇 번이고 돌리고 뒤집고 빼고 받치기를 서슴지 않았다. 오히려 돌담은 바람을 다스리고 길을 내주었다. 바람은 모서리를 원만하게 다듬어 벗이 되고 이웃이 되고 마을이 되고 더욱 단단한 줄기를 이어갔다. 마침내 꾸불텅 흥룡만리 역사를 쌓았다.